2024년 7월 3일 이지행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이상준입니다. 환자는 5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맥박이 뛴다는 느낌이 있어서 내용했었습니다. 이전 거소력으로 persistent AFib로 pulmonary vein isolation과 SBC RA 세탈라인 CTI 블락을 2019년도에 받으셨던 고려이고 그 이후로 드로네더론과 에둑사반을 복용하시던 분입니다. 이전 RFCA 했던 3D 이미지를 보시면은 폴마이 베인 아이솔레이션을 했었고 SBC 세탈라인하고 그리고 CTI 블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쪽 LIP의 아래쪽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에리아 쪽으로도 어블레이션 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사이너스 리듬 잘 관찰되고 있다가 4년 정도 지나서 로컬에서 시행한 홀터 검사에서 APB 확인이 돼서 본원으로 내원하셨고 본원에서도 심전도 찍은 거에서도 이레귤러한 심전도 그 APB 심전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시트레이쇼가 0.5 이상이 되지는 않지만 약간의 카디오메갈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폴모널 컨제션 소리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P 스터디 진행하고 AP 어블레이션을 계획을 했었고 카테터 포지셔닝은 듀오데카폴라 카테터를 CS에서 아래로 놓고 하이 아래에 데카폴라 카테터 그리고 코디폴라 카테터를 RV에 넣고 진행했었고 트랜스셉탈 펑션은 하나만 하고 진행했었습니다. 이니셜 리듬은 AP였고 그리드 카테터로 이제 프로마이 베인 매핑을 진행했고 RSPV에서 이렇게 레지듀얼한 포텐셜들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RIPV는 이제 클린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고 LSPV도 레지듀얼 포텐셜이 관찰되고 있었고 LIPV에서도 이렇게 레지듀얼한 포텐셜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IPV를 제외하고는 세 개의 PV를 아이솔레이션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카디오 버전을 하고 나서 CTI가 블락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위치에서 페이싱을 진행했었는데 블락이 되어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A 매핑을 이제 볼테이지 매핑을 하던 중에 CS 3사에서 가장 얼리스타리가 관찰되는 APC가 확인되면서 AT가 발생했었고 이때 AT의 타키카디아 사이클링스는 253ms였고 투투원 AB 컨덕션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터미네이션을 하고 볼테이지 매핑을 더 진행하다 해서 220ms로 이제 페이스 터미네이션을 시행했지만은 터미네이션 되지 않았었고 190으로 했을 때 터미네이션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RSPB를 아이솔레이션 시키려고 아래 페이싱을 하면서 RF 어블레이션을 진행했었고 하던 중에 또다시 AT가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CS3사에서 가장 얼리스트한 AT 액티베이션을 보이는 APC 이후에 이제 발생을 했었고 랩트 PV는 AT가 온고잉하는 중에 마저 아이솔레이션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드 카테터로 확인했을 때 LSPV와 LIPV, RSPV, RIPV 모두 아이솔레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스테인하는 AT를 잡으려고 LA 매핑을 진행했었고 LA 매핑을 하던 중에 보시면 볼테이지 매핑에서 이제 상당히 디퓨전 범위에서 로우 볼테이지 에리아가 관찰되고 있었고 월리스트 에리아가 아래 septum 쪽에서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프로파게이션에서도 실제로 septum 쪽에서 가장 빠르게 액티베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생각해 보니까 앞에서 페이스 터미네이션 한다고 타키카디 사이클렌스 260 정도였는데 220으로 페이싱 했을 때 보면은 엔트리먼트가 된 것처럼 보였었고 랩트 사이드의 티를 액티베이션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모양이 좀 달라져서 매니페스트 퓨전으로 생각이 됐고 포스트 페이시 인터벌에서 타키카디아 사이클렌스를 뺀 값이 0이어서 아래 타키겠구나 생각해서 라이트 사이드를 매핑을 했습니다. 라이트 사이드에서도 볼테이지 매핑해서 라테랄 월과 세탈 월에 이제 로 볼테이지 에리아가 관찰되고 있었고 월리스트 에이트리 액티베이션이 요 아래 인페리어 월 쪽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매핑을 하던 중에 AT의 시퀀스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뀌면서 이제 디지털 CS 쪽에서 가장 얼리스트한 AT리 액티베이션이 관찰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더 매핑을 사실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래 세툼 쪽에서 오브드라이브 패싱을 해서 엔트리먼트가 되는지를 보려고 했었고 이때 보시면 이정 엔트리먼트 중과 이제 이후에 시퀀스가 비슷해 보이지만 레프트 사이드에서
가장 얼리스트 A와 라이트사이드에서의 얼리스트 A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짧은데 실제 타키카드에서는 꽤 멀기 때문에 매니페스트 퓨전을 생각을 했었고 210ms로 이제 페이싱 하던 거에 잘 따라왔고 포스트 페이싱 인터벌에서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를 뺀 값은 53으로 서킷과는 꽤 멀리 있는 타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사이드는 아니겠구나 생각했었고 디스탈 CS에서 이제 오브드랩 페이싱을 했을 때 스페이스 인터벌에서 타키카디아 사이클링스를 뺀값이 24ms로 보다 가까운 곳으로 확인돼서 레프트 사이드 다시 매핑을 진행했습니다. 레프트 AT2에 대해서 이제 레프트 사이드 매핑을 했을 때 액티베이션 맵에서는 이전에 첫 번째 어블레이션 했을 때 이 부분에도 어블레이션 했었었던 기록이 있었는데 이 LA의 포스트로 인피리어 월 쪽에서 얼리스트한 액티베이션이 관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고 프로파게이션을 봤을 때는 실제로 그 부분이 아니라 그보다 앞쪽 부분에서 얼리스트 액티베이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앞에 보였던 액티베이션 맵에서는 그 윈도우 오브 인터레스트가 설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쪽이 빨랐었던 것으로 보였던 걸로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로 오버더를 패싱해서 인트루먼트를 진행했습니다. 인트루먼트 중에 잘 따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포스트페이시 인터벌에서 타키카디아 사이클링스가 17ms로 확인이 돼서 이 부분에서 RF를 여러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RF 하던 중에 전혀 타키카디아 사이클랭스가 변하지 않고 계속 서스테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LA 매핑을 하던 중에 그리드 매핑에서 보면은 LA 어펜디지 근처 포스테리어 리지 근처였는데 이 부분에서 프래그멘티드한 포텐셜들이 관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요 당시 위치는 요쯤이 됐습니다. 실제로 네빅스 CD 시스템에서도 확인된 그 포텐셜들이 요런 프래그먼티드 포텐셜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근처에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위치시켜서 프록시말에서 이렇게 프래그먼티드 포텐셜들이 보이는 위치에서 조금씩 당겨서 디스탈에도 보이는 위치에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었고 위치를 바꿔가면서 한 10초씩 하던 중에 터미네이션이 됐었고 마지막 터미네이션이 된 거는 한 3초 만에 터미네이션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AT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한 AT는 마지막으로 그 터미네이션 그 베인 오브 마샬에서 터미네이션 했던 그 AT와는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었고 맨 처음에 이제 RA 3D 매핑을 하던 중에 AT2로 이제 시퀀스가 바뀌었었는데 맨 처음에 나왔던 AT1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RA 그때 요 AT1은 라이사이드에서 오버드라이브 패싱, 그 엔트리먼트에서 포스트 패싱 인터벌과 타키가스 사이클랭스가 0이었, 차이가 0이었기 때문에 RA 매핑을 다시 했고 RA 매핑에서 보면은 CTI 디펜던트처럼 이렇게 탈크스ペ그를 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페이싱을 해서 CTI 블락이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프록시멀 CS에서 페이싱을 해봤더니 인컴플리트한 CTI 블락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이쪽 CTI에서 위치시켜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해서 블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로우 RA에서도 이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위치시키고 페이싱을 해서 블락이 된 것을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이후에 APC가 더 보이지 않고 엣지 인덕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시술을 마쳤습니다. 리뷰는 베인 오브 마샬에서 발생하는 타키카디아를 이제 공부해봐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해봤고 베인 오브 마샬은 그 발생학적으로는 이제 레프트 서브클레비안 베인에서 CS로 드레인되는 베인이 이제 퇴화된 구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위치는 LA 어펜디지와 레프트 펄모너리 베인 그 사이로 주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지오 베누그램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CS에서 이쪽 그 오블리크하게 그 LA 쪽으로 이어지는 베누 마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누 마샬에서는 마샬베인에서는 이제 오토노미 너브도 이제 분포하고 있고 머스트랙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토매티시티와 릴엔트런트 서킷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APIP 디벨롭먼트에 적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에피카디알 그 일렉트리컬 브릿지를 형성해서 이 리지에서 CS까지 컨덕션을 만들기 때문에 라테럴 이스머스 라인을 한 때도 그 라인을
제대로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너서 커넥션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멀티플랑 커넥션으로 이렇게 마이트랄 애뉴리스와 레프트 피부의 오스티움 쪽으로 이제 액티베이션을 얼리스트 액티베이션을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린 오브 마샬에서 발생하는 그 APC나 AT를 의심해봐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블레이션 방법으로는 엔도카디알로는 이제 본 케이스에서처럼 레프트 라테랄 리지에서 오펜디지에서 접근해도 되고 레프트 PV에서 접근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거의 90%에서 포텐셜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텍스트북에는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된 경우에 에피카디알 어프로치로 CS 안쪽이나 서브 자이포이드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이제 에탄올 인퓨전을 볼륨 카테터로 오클루전 한 다음에 2분 동안 에탄올을 1cc 정도 넣어서 어블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AT1은 라이스 스테이트에서 있던 거는 손은 안 되고요. 그게 CTI 디펜던트였습니다. 뭐야? 시퀀스가 시퀀스 1에 했는데 H1이 프로파게이션 맵을 했을 때도 이게 찰크 스피드 밸브를 두는 좀 이렇게 보여서 미스프레 썼나 혹시? 스프레는 나중에 썼었습니다. 이제는 안 썼었고 다 끝나고 나서 스프레 써서 APC가 더 나오는지 했었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는 해도 인덕션은 안 된다. 네, CTI 블랙까지 한 이후에는 이제 인덕션이 되진 않아요. CTI 보지는 않는데. 다시 달진 않았죠. 순서 요 CTI 블랙까지 하고 나서 이스프레에 들어갔어요. 어려워. 맨 처음에 어디서 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했나? 맨 처음에서 네 저희 병원에서 했었고 맨 처음에도 사실 요 포인트가 왜 했었나 했었는데 요 케이스에서 보니까 뒤에 베노바 잘 맨 처음에 예, 한 맨 거야? 처음에 했었던 2019년도에 이게 거기가 베이노 맛이란 거랑 요때도 요때 APC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리뷰를 해보진 않았지만 트렌드는 집단에서 빨리 에블레이션 하고 네. 그게 트렌드입니다. 오래되는 트렌드는 질문 하나. 그 약 쓴 거 준 거. 들어온 애들은 200을 쓴 뭐가 있나? 에비던스가? 그거를 조절이 됐으면 그래서 안 돼서 호다론으로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아니, 이제 사실 심전도가 이렇게 그러나 400 두 번 쓰게 돼 있는 약인데 아, 이걸 쓴 이유가 뭐가 있냐? 처음에 태어날 때는 400으로 갔다가 로컬에서 이제 200으로 줄여서 딴 병원에 예, 로컬에서 이걸 쪼갤 수 있나? 쪼개지죠. 쪼개죠? 이게 참 어려워. 오케이. 수고했어. 스페탈 레귤레이션 그 알파를 하는 데가 저기가 하지. 선생님 친구가 안